끝장 토론입니다. 끝장 토론. 오늘 특히나 제가 이 두 주자의 TV 토론 사회를 볼 예정인데요. 토론의 룰 안에서 두 주자가 하고 싶은 얘기 오늘 제가 끝장, 그러니까 끝장까지 보게 제가 오늘 진행을 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뭐 제약을 하거나 뭐 룰에 이렇게 갇히게 할 생각이 아니라 두 주자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그냥 끝까지 다 하게 제가 오늘 사회를 볼 생각을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치열한 예고가 오늘 예고됐습니다. 자, 일단 어제 TV 토론에서 흥미로웠던 부분부터 보시죠.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어제 치열하게 주고받았죠. 한 대목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를 법무부 장관도 시켜드렸고 또 당에 또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시켜드렸고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해버렸어요. 당대표까지 돼가지고 탄핵을 했는데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이게 뭐 너무 원한이 생겨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까? 김 후보님, 저는 공직을 개인의 하사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보님, 저는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제가 기용할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식의 충성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충성은 나라에 해야 되는 것이지 저한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께서 계엄을 하고 파면이 되고 또 이렇게 탄핵을 당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첫 번째 책임을 만약에 물으라면 저는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책임이 제일 크지 않느냐. 저는 제가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으러 나섰을 때 함께 나서주지 않았던 많은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한 분이 저는 후보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제가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문제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 뭐 어떤 사람인지 저는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만나봐야 하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양태점 변호사님, 상당히 좀 치열합니다. 특히나 이 대통령,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두고 두 후보가 말 속에 검이 있어요. 검이 착착착착착착 한 6번은 오고 간 것 같은데 과연 두 주자, 두 후보, 이제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뭐 홍준표 후보까지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두 분만 올라가시게 될 텐데 대통령,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설정과 관련된 공방, 국민의힘 지지자들, 당원들은 어떻게 좀 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방금 자료 화면에 나왔던 이제 저 모습만 놓고 본다면 사실 뭐 한동훈 후보의 말씀이 뭐 거의 다 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지금 어떤 특정 지위라든가 뭐 자리를 줬다고 해서 뭐 개인의 충성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도 뭐 나는 뭐 그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 특정 이제 사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이제 이력 스타가 되어서 대통령까지 되셨지만 결국 그 원칙을 본인께서 스스로 저버리시고 제대로 인사 편중 문제라든가 지금 뭐 계속 의혹이 나오고 있는 이제 명태균 뭐 공천 개입 의혹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탄핵까지 이르게 됐는데 만약 그걸 가지고 왜 뭐 법무부 장관도 시켜주고 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시켜줬는데 왜 대통령을 지키지 않았냐, 왜 탄핵에 앞장섰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그거는 마찬가지로 그 윤석열 정부 시즌 2가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저 토론 저 장면 놓고 봐서는 사실 이게 그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맞는 거고 그 한 개인의 그런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전 한동훈 후보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일각의 이 배신자설, 이 배신자로는 양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선거에는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배신자냐 배신자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후보냐, 누가 더 법과 원칙을 지킬 수 있냐,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사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건데 결국 그걸 방치해서 결국 이 지점까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 뭐 계엄, 비상계엄부터 탄핵에 이를 때까지 사실 피해를 본 건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차기 정부에서는 꼭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급기야 어제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에게 하는 걸 보니 사람이 왔나 싶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는 계엄은 우리 아버지가 계엄을 해도 막을 것이다 라고 또 맞섰다고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한 후보께서 당대표 나왔을 때도 저희는 상당한 정도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하고 이렇게 하는 보니까 저 사람은 사람이냐, 이 사람의 도리, 인간의 기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자기가 모시던 선배고 또 자기 당의 대통령이고 자기를 법무부 장관 임명해준 이런 분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쩌니까 사람이 아니다? 글쎄요, 이건 실망스럽고 많은 국민들이 볼 때 우리 당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대통령이 돼도 제가 어떤 사람을 임명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국민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국민만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후배지만 이건 제가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계엄은 아버지가 와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너는 그랬냐? 그게 인간이 아니다? 그거 민주주의자 맞습니까? 제 답이 그거고요. 자, 김문수 후보는 아니 그 대통령이랑 그렇게 20년 지기 가깝고 대통령이 다 키워주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데 어떻게 사람이냐라고 했고, 한동훈 후보는 공직은 하사품이 아니다, 개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다 라며 내 마음은 어떻겠냐, 나도 마음이 아팠다, 우리 아버지가 계엄에도 막았다 라고 맞섰습니다. 우리 주진우 의원님께서는 한동훈 후보랑도 오래 일하셨고 대통령이랑도 또 오래 일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네, 일단 저는 이렇게 1대1 맞짱 토론 있잖아요. 끝장 토론 하는 식으로 해서 상대 후보를 딱 지적해서 하는 이 방식 자체가 좀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선 공방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 사실은 1차 경선 때는 이제 국민 여론조사로 100%였고요. 이제는 당원 여론조사가 50%다 보니까 어떤 질문의 당부를 떠나서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이제 현재 국민의힘 당원들의 어떤 정서를 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문답이 오고 간 것에 대해서는 다 당원들이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평가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아까 다른 분들도 지적을 했겠지만 이게 지금 어쨌든 탄핵 문제와 비상계엄 문제는 이제 과거의 문제고 결국은 미래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와 우리 당의 후보가 명확하게 차별점이 있는 게 그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미 외교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그동안은 친중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중국 중심주의로 좀 외교를 펼쳐왔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에서 홀대를 받고, 간첩법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든 어떤 나라든지 간에 우리나라 기업의 그 영업 비밀을 빼내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처를 해줘야 되는 시점인데 이런 것들은 또 감싼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대미 외교를 통해서 현재 산업 질서와 무역 질서가 동시에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외교 노선을 갖느냐가 우리 국익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또 전 국민 상대로 쿠폰이라든지 뭐 전 국민 상대로 기본소득 그런 개념에 대해서 또 슬그머니 올라오거든요. 아니 전 국민 상대로 주면은 저도 받는 건데 제가 뭐 나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2030 세대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미리 빼내는 거랑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나라 빚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자율도 올라가고 빚 갚다가 볼일 다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관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누가 더 착실하게 준비할 수 있느냐, 또 복잡한 무역 질서에 있어서 누가 이 무역 질서 재편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느냐, 이 비전을 저는 오늘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좀 박 의원님. 좀 전에 우리 김진 앵커님께서 날선 공방, 검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데 제가 딱 평가하면 무딘 배신자론, 날선 반탄론, 이걸로 딱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딘 배신자론, 날선 예. 반탄론.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공격은 했지만 배신론이 잘 먹히지 않았다. 물론 효과는 있었어요.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주 극우 보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대표 이런 것들을 한 어필은 됐지만 그래도 날카롭지 못했다는 거고, 어쨌든 탄핵강은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날선 공방을 펼쳤다 이렇게 보고요. 좀 전에 우리 주진우 의원님, 이건 국민의힘 경선을 얘기하는데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 민주당에 대한 얘기는 아닌 거 아닌가.
사실 외교라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세계 경찰 노릇을 했다, 역할을 했다가 지금은 그거 아니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막 관세도 막 때렸다 뺐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사실은 제일 무역 대상국은 중국입니다. 중국도 한국이 제2의 무역 대상국이에요. 경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중국을 배제하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균형을 잘 하면서 국가의 이익이 최대한 또 특히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한 홍콩 포함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60%를 중국에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40%대입니다. 그런 데서 오는 삼성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잘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자, 김문수 후보가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사과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후보는 국민에게 사과하라라고 맞섰다고 하는데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 자신이 앞으로 크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하시려면 먼저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봐야 된다고. 찾아뵙고 정말 제가 인간적으로 못할 짓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당이 바로 탄핵을 성사시킨 그 역할을 내가 당대표로서 했는데 이거 정말 잘못됐다. 당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개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났지만 결정은 따르지만 저는 그래서는 이번 선거 치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국민들께 이 개헌에 대해서 사과드려야 합니다. 같이 사과하실 생각,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더 급한 것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여기까지 한동훈 하겠습니다. 후보가 대통령께 사과가 예. 필요하다. 사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이제 김문수 후보는 그것도 그건데 일단 대통령과 인간적으로 좀 풀어라. 둘 다 사과해야 되지 않나? 인간적으로도 풀고 국민들께도 사과하고 그러면 더 좋을 텐데. 저기 이제 아까 주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투표가 이제 여론조사도 있지만 당원들 투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당원들을 향한 일종의 메시지를 김문수 전 장관은 세게 보낸 거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앞장섰으니까 오히려 배신했고 그러니까 사과하고 오히려 사퇴해라 이렇게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신 건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물론 당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있지만 또 무당층까지 포함한 일반 여론조사가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선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선에 가서 이재명 대표랑 붙어서 결국 승리할 수 있으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호감적인 어떤 중도층의 광범위한 국민들을 또 소구력 있게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각각의 전략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당원들도 상당히 지금쯤 와서는 좀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거부감 또는 대통령 탄핵을 막지 못했던 것에 대한 어떤 그 불만 이런 것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강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그분이 상당히 좀 무뎌져 가면서 탄핵 자체를 현실로 인정하고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된 이 상황에서 그럼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전략적 고민과 선택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게 최근에 저는 지지율 변화에서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동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좀 지지율 상승이라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그거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뭐 내일까지 토론하고 일요일, 월요일 이틀 동안 양일간 여론조사를 합니다만 그 일반 여론조사 플러스 당원들 여론조사에서도 저는 어떤 전략으로 하는 것이 최종 결선에 올라가는데 유리할 것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 또 각 후보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배신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을 탄핵을 시켰으니까 앞장섰으니까 배신자라는 것은 조폭 논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잘못을 했고 불법을 했고 유연 유법을 했기 때문에 파면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 서 계십니다. 그런 분을 야 어떻게 우리 배신을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조폭 논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사과라는 것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먼저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한동훈 후보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당 후보 4분 중에 또 어떤 분이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리 당 후보로 되신 분은 후보로 선출된 직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계엄으로 인한 탄핵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를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 당이 국민 앞에 저는 석고대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홍준표 후보와의 오늘 토론에서도 이 비슷한 질문이 한동훈 후보에게 나갈 것 같은데 어쨌든 대통령이 파면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당이 사과하는 모습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제 이제 윤희숙 전 의원도 정책 설명에서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은데 그것과 별개로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대통령 주자가 된다면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 직전 전임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시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원수로 지낼 수는 없는 거고 탄핵 국면 이전에 한동훈 후보와 대통령 간의 사이가 틀어진 것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인간적인 회복이나 인간적 관계 이런 건 안 필요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것은 후보로 선출된 다음에 대통령 선거 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당연히 우리 당의 후보로 선출된 분은 그게 한동훈이든 누구든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반드시 풀어야 된다. 인간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네. 파면당한 대통령이지만 우리 당에 배출한 대통령이었고 또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또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선을 앞에 두고는 표를 다 영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 같은 맥락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누가 후보가 되든 간에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저는 모든 정치인의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후보 이 당원 게시판 문제가 어제 또 나왔습니다. 한 후보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작년 가을 당원 게시판 논란 여전히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엄에는 관대하고 당 게시판에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예민하십니까? 당원들이 익명의 게시판에서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혹은 저 같은 당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면 안 됩니까? 끝난 얘기인데 지금 와서 계엄을 앞에 두고 계엄은 피해 다니면서 게시판 얘기를 한다?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한 설전 대목 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자기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게 됐어요. 자기 형이 자기를 정치적으로 반대하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켰는데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이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이재명과 다를 게 뭐 있느냐. 저는 그런 정말 절망을 느낍니다. 정말 큰 비약을 하시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전과 4번 후보라고 강력하게 공격해왔죠. 오늘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김문수 후보 하나 되시지 않았습니까? 총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전과의 숫자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확정된 전과 숫자보다 오히려 김 후보님의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확정된 코로나 것도요. 방역 그 수칙 부분에 관련된 건데 과연 대통령이라는 그러니까. 법치의 상징이 과연 그런 기본적인 법치가 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코로나 방역 수칙 위반해가지고 벌금 조금 낸 거 이런 걸 가지고 자, 그런가 하면 안철수 후보는 이 시청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님, 시청자 질문입니다. 하시는 말과 행동을 보면 민주당과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주당과 차이가 많죠. 민주당은 나눠주기식이고 저는 개인의 자산을 2배로 불리는 정책입니다. 성장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그 부분을 잘 인식을 못하신 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개인의 자산을 2배로 불리기 위해서는 성장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반도체라든지 또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산업을 육성을 하고 인재를 많이 육성을 하고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이 아마 이 가장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동훈, 홍준표, 한동훈 이 두 후보가 서로를 지명하면서 하루 종일 내내 3시간 내내 이른바 데스매치가 펼쳐집니다. 자, 저 3부 토론회는 3시 50분에 시작되고요. 4부 토론회가 5시 30분에 시작됩니다.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 홍준표 후보 3시간 연속적으로 좀 토론을 갖게 되고요. 특히나 이 5시 30분 4부 토론회 사회는 제가 봅니다. 저는 그냥 완전 끝장 토론을 두 주자에게 맡길 생각입니다. 어디까지 하나 볼랴라는 생각으로 모든 걸 다 쏟아내도록 4부 토론을 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어떤 관전 포인트랄까요? 박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표현은 데스매치지만 사직생이 있지 않습니까? 사직생. 예,
죽음을 각오해야지 살아날 수 있다. 그렇군요. 사실은 두 분이 윈윈 전략이에요. 서로 선택하신 게. 아 오늘요? 예, 그래서 가장 핫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 두 분이 이렇게 치열하게 자기 생각을 밝히면서 다른 후보자들이 부피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데스매치가 재밌을 뿐더러 또 두 분이 사는 토론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략적인 싸움이다. 앞선 싸움에선 이런 얘기 오고 갔었습니다. 내가 정치 대선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묻더라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좀 편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거는 좀 질문해 보라고 해서 내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청년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 네. 그 다음에 이게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될 건데 어떻게 벗어나시겠어요? 저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당대표로서 제 입장이셨으면 계엄을 막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잘한다 하셨겠습니까? 나는 대구시장으로 있었는데 뭘... 뭐 지금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가정을 전제로 그래 물어볼 건 없죠. 아니, 지금은 내가 하는 시간이 끝나버렸네. 자, 두 분님 시간이 이제 만료됐. 자, 그런가 하면 장외에서는 이런 날카로운 날선 반응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20년 그게 윤 대통령이 키운 사람입니다. 국민들은 뭐라고 봐요? 배신자라고 보잖아. 배신자 프레임을 갖고 대한민국에 성공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그 프레임 벗으려면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이야기 하고 대선 후보 나오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고 나와서 또 시체에 칼질하겠다고 덤비고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우리 경선은 본선에서 이기기 위한 경선이고 이 과정에서 지금 상황과 미래에 대해서 가감없이 토론하고 좋은 정치의 방향 그리고 희망을 지지자들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그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오늘 아마 저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키높이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고요. 주진우 의원님. 네. 생물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고 네. 앞에 말했던 이 홍준표 후보가 얘기했던 이 시체 칼질 네. 굉장히 뭐랄까 좀 날선 네. 발언이잖아요. 한동훈 후보도 여기에 뭐 지지 않고 강하게 맞대응할 걸로 보이는데 오늘 토론 괜찮겠죠? 두 분 멱살 잡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근데 저도 지금 영상을 봤는데 치열하니까 좀 흥미진진하긴 하네요. 재밌긴 할 것 같아요. 예, 재밌긴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뭐 질문의 적정성 여부를 가지고 누구나 생각이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이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은 툭툭 털고 승복하고 힘을 합치고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승리 방정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토론에서 어떤 질문에 제한도 없이 네. 지금 뭐 국민 여러분들도 생각이 다양하시고 당원 여러분들도 예. 굉장히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양하십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툭 터놓고 본인의 생각을 정확히 밝히고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치열하게 싸운 대신에 저렇게 하다 보니까 상호 이제 인신 공격성 발언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선은 뭐 알아서 우리 앵커님께서 잘 좀 조정을 해주시겠지만 네. 그 이유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국민의힘 경선은 누가 1위 후보가 될지 생각하는 사람들, 예측하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다. 네, 기자분들도 다 다를 정도로 굉장히 결과를 알 수 없는 승부가 된 것이고요. 박빙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치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때까지 1차 경선에 있었던 것 대비로 2차 경선은 훨씬 더 날선 공방이 오고 갈 것이고 주제나 내용이나 제한 둘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 선택을 받아야 그래야지 이제 우리 당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치열하게 싸우시고 네. 끝나고 나서 툭툭 털고 손을 맞잡으시라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제가 미리 아예 선언할게요. 제가 오늘 TV 토론 때 정해진 룰 안에서 동일하게 어떤 주제도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냥 두 후보에게 제가 전적으로 맡기겠습니다. 저는 시간만 제기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든 어떤 주제를 서로 묻고 찌르든 그건 두 후보 마음대로 제가 맡겨보겠습니다. 그냥 다 조선제일검의 조선 명사회가 되겠군요. 조선제일검은 누구를 말하시는 겁니까? 아니,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한동훈 후보도 사실 조선제일검들이에요. 모래시계 검사와 조선제일검. 그럼요. 팽팽한데 거기에 또 조선 명사회까지 있으니까 조선명사회. 역시 뭐 채널의 시청률은 잡아놓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선이 아니라 채널A인데. 오늘 많이 관심 받아주시고요. 한 가지 예고 드리면요. 여러분이 묻고 싶은 질문이 있을 겁니다. 후보에게, 홍준표 후보에게 혹은 한동훈 후보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 지금 올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두 후보께 치열하게 묻겠습니다. 애매한 답변이 나오면 제가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치열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박정우 의원님 두 후보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이건 민주당 박정우 의원의 질문이다라고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주제에 제한 없습니다. 여러분도 주제에 제한 없습니다.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올려주십시오. 지금도 올릴 수 있죠, 피디님? 올릴 수 있답니다. 지금도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실장님, 예. 오늘의 관전 포인트 한 두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우선 홍준표 후보랑 한동훈 후보의 3시간 장장 정말 쉬지 않고 하는 토론이고요. 사실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어제도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두 번 다 했잖아요. 네네. 연세도 있으시다고 생각하셨는데 꼿꼿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은 3시간짜리고 그리고 한동훈, 홍준표, 한동훈이라는 게 잘 아시지만 토론에는 대한민국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네네. 각각의 또 스타일이 또 있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너스레같이 떨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주 설득력 있게 잘하는 장점이 있으신 분이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조선제일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그 과거 사례를 다 이용해서 가장 먼저 상대방에게 아픈 데를 잘 찌를 수 있는 논리적으로 명쾌한 또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저는 두 분의 3시간짜리 이 데스매치가 아까도 박정우 의원 말씀하셨지만 서로 살아야 되는 전략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볼만할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관전 포인트 말씀하셨지만 홍준표 후보는 시종일관 아마 그 배신자론과 탄핵 그 앞잡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원들에게 소구력 있는 그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해서 계속 강조를 할 것 같고 이에 대해서는 뭐 한동훈 후보는 시종일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을 배신한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한테 배반당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계엄과 탄핵이라고 하는 이 강과 바다에서 벗어나야만 우리가 본선에 가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설득을 할 거로 보이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제가 보건데 사살한 것 같긴 합니다만 두 분 사이에는 사실상 인간적인 교감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했던 시절에도 당대표로서 그 광역단체장을 한 번씩 만나러 갈 때가 있는데 유독 당시 대구시장이었던 홍준표 시장만은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안 만나줬어요. 그래서 안 만났습니다. 뭐 안 만나준 게 아니라 만날 수가 없어서 사실상 인간적인 교류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선 과정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몇 번 만나는 건 있었는데 그래도 뭐 훨씬 더 편하게 친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만 인간적인 교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서로가 가고자 하는 메시지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말 3시간짜리 토론할 때 그 배신자론과 탄핵 사과론은 기본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제가 볼 때 예상치 못한 서로 간의 공방이 벌어질 건데 그건 아마 각 캠프에서 준비를 잘 했겠죠.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캠프에서 상대를 향한 어떤 맞춤형 비장의 무기, 비기라고 하잖아요. 무협지에서도. 맞습니다. 비장의 기술 그런 것들을 준비한 것 같다. 좋습니다. 그거 다 쓰셔도 됩니다. 저는 다 허용합니다. 기대해 보시죠.